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 보도된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서초구 또 강남구, 용산구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은 지금 5배 가까운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실거래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금 서초구는 평균 실거래가가 25억 1,80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가장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평균 실거래가가 24억 8,300만 원이고요. 또 용산구가 22억 5,7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지역이죠. 마포구도 12억 9,1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성동구도 14억 1,7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낮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지역들도 있죠. 도봉구는 평균 실거래가가 5억 5,40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서울에서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강북구도 평균 실거래가가 6억 7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평균 실거래가가 6억 1,000만 원 정도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노도강 지역들이 평균 실거래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금천구나 중랑구, 구로구도 굉장히 낮은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서초구의 그 가장 높은 가격 25억 1,800만 원과 도봉구의 5억 5,400만 원의 차이가 4.6배 정도에 지금 달하는 수준이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라고 이 실거래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각 지역에서 거래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1984년식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용 96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한 32평형 정도가 되는데 2024년 1월 18일에 거래된 금액이 26억 6,5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도봉구 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1995년식이죠. 2678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약 한 31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2024년 1월 16일 거래된 가격이 5억 5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와 도봉구의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하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단지별 사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입지와 학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권에는 교통망 자체가 편리하죠. 다양한 노선과 또 GTX, 신분당선 연장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줬고요. 또 학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죠. 대치동과 반포동 이 지역이 주요 학군지이기 때문에 어떤 전세가율을 받치는 여러 그 요소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들이 발생을 했죠. 2022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하고 본인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급지로 생각이 되는 안전자산인 강남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런 이동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금 여력들이 있는 수요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했다라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강남, 서초, 용산 이 지역은 신규 공급이 적었고 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들이 적용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희소성이 생긴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주목되는 지역이 됐고요. 반면 그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중랑구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뭐 기축 아파트들이 많고 대체 주거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고 공급이 희소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급등에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한강을 주변으로 한다든지 학군지 주변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강남권은 신축 위주로 선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강남권도 여전히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데 신규로 GTX가 들어온다든지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든지 뭐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폭도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의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2025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만큼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무리한 대출보다는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 꼭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하고 수도권의 어떤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면, 서울 지역으로 보면은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뭐 요 단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300세대 정도 규모이고요. 전용 면적은 뭐 여기 지역과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는 59제곱미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대 정도, 뭐 요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그 가격선이 아닌가 보고요. 실거래가는 최근에 11억에서 12억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금액은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대를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 뉴타운에 위치한 대단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어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한양 수자엔 리버팰리스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실거래가 8억 선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세가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왕숙천하고 한강변이 그래도 좀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춘 그런 단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강남과 비강남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용산은 역시나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도봉구나 금천구, 강북구는 시세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투자 가격이 낮다라는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까지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뭐 입지나 또 지역적인 선정, 그리고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댓글로 여러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